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두 번째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서 제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일본을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0시를 기해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침을 밝힌 지 37일 만인데요.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에서 가해 2로 사실상 강등시켰습니다. 기존 가 지역에 포함된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은 가해 1지역으로 분류돼 백색 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현재 유일하게 가해 2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비백색 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대일 수출 시 그동안 가 지역으로서 인정됐던 포괄 수출 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개별 수출 허가는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기존 3종 외에 최종 수하인 진술서와 최종 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는데요. 대일 수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은 이전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간 품목 597개, 비민간 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인데요. 이들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인데요. 업종별로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반도체 재료 장비, 반도체 광학 소재, 화학 제품, 섬유 화학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전체 대일 수출 금액에서 전략물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해당 수출 기업 명단은 이미 정부가 확보했으며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후 8월 14일부터 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국민 대다수인 91%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의 이번 조치가 일본 측의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 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이 앞서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 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적 보복에 나선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 정부가 수출 통제 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 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대응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일본의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역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논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일본이 한국을 WTO에 맞제소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